네, 8장 3차 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1차 시 때 영유아의 개인적 요인까지 살펴보았고 2차 시 때 관계적 요인에서 형제 자매 관계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3차 시 또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래 관계는 영유아가 가족 안에서 관계를 형성하고 성장하면서 점차 외부 세계로 확장됩니다. 영유아는 주변 환경을 탐색하고 상황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아지며 또래 관계를 형성합니다. 또래 관계는 부모-자녀 관계와 같은 수익적 관계가 아니라 첫 수평적 관계입니다. 또래 관계는 생각을 표현하고 갈등을 경험하고 해결하는 평등한 상호작용을 하는 첫 관계입니다. 또래 관계는 영하기에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 애착이 토대가 됩니다. 유아는 또래 관계를 통해서 자기중심적인 태도에서 타인을 이해하고 감정을 공감합니다. 또래 관계는 자기조절과 갈등 해결, 협의하고 논의하는 과정을 통해 사회성을 발달시킵니다. 또한 유아는 또래 갈등을 통해 공격성을 해결하는 방법을 습득하고 또래 안에서 사회적인 문화를 익히고 적응합니다. 유아기와 아동기를 거치면서 감정적 유대관계가 깊어지면 우정을 형성하고 친구관계로 발달합니다. 또래 관계에서 위축, 낮은 자아 존중감, 소외감, 공격행동 등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또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경험하는 아이들은 외로움, 불행감, 우울, 불안, 사회적 기술 부족, 자신감 결여, 낮은 학업 성취, 낮은 자존감, 높은 학업 중퇴 가능성, 성인기 정신건강 문제를 겪습니다. 유아기 또래 관계가 아동기 친구 관계로 발달하는 과정에서 위계적인 단계를 형성하는데 이를 친구관계 틀이라고 합니다. 아동은 친구관계 틀에 비추어 친구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방법을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우정의 발달 단계입니다. 3에서 6세, 우리가 제일 많이 만나는 연령인 이 3에서 6세의 아이들은 친구관계 0수준으로 일시적인 놀이 동료입니다. 너는 오늘 내 친구야 의 개념이죠. 그리고 이제 만 5세, 1수준의 만 5세부터는 1수준의 일방적인 도움을 줘라 라는 친구관계 수준입니다. 나를 즐겁고 기쁘게 해줘라. 그럼 반대로 나를 즐겁고 기쁘게 해주지 않는 친구는 친구가 아니고 나쁜 친구겠죠. 이제 초등학교에 올라가서 이 수준 쌍방적이고 공정한 협력의 단계입니다. 너 한 대 때렸지? 그럼 나도 너를 한 대 때려야 공정한 거야 라는 수준입니다. 3수준은 친밀하게 상호 공유되는 관계입니다. 친구는 모든 것을 함께하는 소중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이 8세부터 15세까지 이어집니다. 이제 12세 이상 친구들은 성숙한 친구 관계를 갖는데 언제 어디서건 우리는 친구, 몸이 붙어 있지 않아도 우리는 함께 할 수 있어 라는 등의 우정이 발달합니다. 이런 또래 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을 어떻게 상담을 하느냐라고 살펴보면 상담 개입은 또래 관계를 촉진하고 사회성 발달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별 상담, 집단 상담으로 이루어집니다. 상담 내용은 자기와 타인에 대한 신뢰감 형성과 관계 형성을 위한 사회적인 기술 습득, 갈등 관리, 문제 해결력 향상, 상황에 대한 이해, 사회적 상황을 이해하고 대처하기 등이 있습니다. 또래 관계에 대한 주호소 문제는 친구와 잦은 다툼으로 인해 친구 관계를 형성하기 어려워요 라는 문제뿐만 아니라 친구에 대한 피해의식이 있고 자기만 소외된다고 생각하는 거, 혹은 친구에게 집착이 심하고 의존한다는 거, 친구가 없어서 어린이집, 유치원에 가기 싫다고 하는 거,
어린이집 유치원에 다닌 경험이 적어서 친구를 사귄 경험이 별로 없다는 것.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다녀서 친구를 사귄 경험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그냥 기본적으로 친구를 사귄 경험이 없거나 친구들과 놀이를 잘 못하거나 놀다가 빠져나와서 혼자 논다던가 하는 주호소 문제가 있습니다. 친구에게 경쟁심과 승부욕이 강해서 항상 놀다가 싸운다거나 아이가 소극적인 편이어서 자기 표현을 하기 어려워서 또래 관계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등의 주호소 문제가 있습니다. 또래 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은 개별 상담, 집단 상담 두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개별 상담은 사회성 발달을 위해 개별 유아에게 필요한 욕구 해결과 자기 신뢰, 타인 신뢰 회복, 정서적인 안정감, 사회적 기술 습득을 목표로 상담을 진행합니다. 개별 유아의 특성을 알기 위해 심리평가를 실시하는데 영유아는 개별 상담을 하기 전에 또래 관계의 정도나 또래와 상호작용할 때 나타나는 문제 행동, 개별 영유아의 대처 방식과 특징, 사회성 발달과 사회성 발달 수준을 평가합니다. 상담자는 기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부모 면담을 실시하기도 합니다. 영유아의 사회적인 관계 형성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전반적인 발달과 심리적인 상태를 평가하는 종합 심리 검사를 실시합니다. 개별 상담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 놀이치료, 게임 놀이치료, 미술치료, 모래놀이치료 등을 실시합니다. 영유아는 사회적 관계 형성 경험과 실제 습득된 친사회적 기술 확장 및 숙달을 위해 짝치료, 집단 사회성 프로그램을 실시하기도 합니다. 부모 상담은 사회적인 관계 형성을 위한 안정적인 애착 관계를 재공고하고 친밀한 관계를 통해 부모가 든든한 지지자로 역할을 하도록 돕습니다. 또한 유아가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기에 도움이 되는 경험의 장을 마련하도록 지지하고 가정에서 일반화할 수 있도록 상담합니다. 집단 상담은 사회적인 기술을 안전한 환경에서 연습해보고 새로운 방법을 습득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유아기는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고 재경험하는 데 중요한 시기입니다. 유아기는 부모나 교사 간의 상호작용을 중시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 사회적인 기술을 습득하고 모델링, 반복 경험과 확장된 경험을 통해 내면화하기에 적절한 시기입니다. 사회적 기술 발달에 대한 치료적인 개입은 문제 중재나 예방 차원에서 중요합니다. 아까 설명했듯이 집단 상담은 사회적인 기술을 안전한 환경에서 연습해보고 새로운 방법을 습득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사회성은 주변 상황과 유아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유아는 집단 상황에서 타인의 행동을 관찰하고 모방하고 갈등 해결 방법을 배우고 실행하면서 내면화합니다. 집단 상담은 사회성 발달을 촉진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유아의 집단 참여에 대한 준비 정도에 따라 적용 시기가 달라집니다. 집단은 보통 4명으로 구성되며 연령별 차이는 1년 이상 차이를 두지 않습니다. 또한 참여 대상의 성격은 집단의 역동이 잘 일어나기 위해서 다른 특성을 지닌 유아가 참여하도록 합니다. 집단은 적절한 갈등과 발생하는 문제로 인해 타인을 이해하고 관계 역동을 경험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사회성 발달을 위한 또래 관계 증진 프로그램의 예시입니다. 또래 관계 증진 프로그램의 목적은 유아의 사회성 발달을 촉진하고 긍정적인 관계 형성을 통해서 자아 존중감을 높이는 것입니다. 사회성 프로그램 내용은 개념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구성되고 활동을 통해 사회성 개념을 익히는 과정으로 구성됩니다. 또래관계 증진 프로그램은 친구 사귀기, 유지하기,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표현하기, 분노 감정 조절하기, 문제 해결 기술 등이 포함됩니다. 첫 번째는 관계를 형성하기입니다.
이때 친밀감을 형성하고 두 번째 감정 인지 및 표현하기입니다. 자신과 다른 사람의 표정과 비언어적인 행동을 통하여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인지하고 감정 어휘로 나타냅니다. 다양한 감정을 인식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표현하고 분노 감정을 해소하는 방법을 익히는 등의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익힙니다. 세 번째는 친구 사귀기입니다. 친구와 지냈던 긍정적인 경험이나 공통된 관심사를 서로 교류하고 기본적인 대화 기술과 친사회적인 기술을 연습합니다. 네 번째는 친구 유지하기입니다. 친구를 놀이에 초대하고 초대받고 참여하고 등의 사회 기술을 배우고 역할극을 통해 연습합니다. 적절한 어휘를 습득하고 상황에 맞게 활용하도록 돕습니다. 다섯 번째는 문제 해결 기술 익히기입니다. 기본적인 문제 해결 단계를 배워서 분노 감정을 조절하고 통제하고 갈등 상황을 해결하는 다양한 방법을 익히고 연습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네 번째, 가정적 요인입니다. 가정적 요인이 유아의 문제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현대사회로 오면서 삶의 방식이 많이 달라지고 가족의 모습도 달라졌습니다. 사회적인 변화에 따라 가족 구성원의 성격, 욕구 성취 태도가 달라지면서 영유의 성장 환경이 함께 변화되고 있습니다. 패터슨은 위험한 상태에 직면한 가족의 상황이 호전되었을 때 가족을 재생시키는 힘을 가족 회복력이라고 하였습니다. 가족 회복력은 가족의 잠재적인 회복과 성장을 확신하며 가족이 어려운 도전을 견디고 원위치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상호작용적인 과정을 뜻합니다. 가족 회복력은 가족이나 개인의 성공적인 요인이 개인 내적인 심리적인 자원이 발휘하는 것이고 가족의 긍정성을 높이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이 쌓여서 가족 회복력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가족들은 살아오는 과정에서 회복력을 가지고 예상치 못한 위기에서 회복력을 발휘합니다. 가족 회복력을 구성하는 요인은 신념체계, 조직 패턴, 의사소통 과정이고 각 요인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위기를 극복하는 힘으로 나타납니다. 각 요인의 상호작용은 가족의 응집력을 높이고 가족의 회복력뿐만 아니라 개인의 회복 탄력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가정적 요기의 첫 번째는 다문화 가정입니다. 다문화 사회는 주류 사회의 전통이나 관습, 문화에 기반을 둔 다수 집단의 정체성과 이에 포함되지 않은 소수 집단의 정체성 간의 평화적 공존을 추구하는 사회입니다. 다문화 가정은 다문화 가족지원법에 따르면 결혼 이민자, 귀화자, 대한민국 국적 취득자로 이루어진 가정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다문화 가정의 구성은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이주한 여성 가정, 한국인 여성과 이주한 남성 가정,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그리고 북한 이탈 주민 가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은 다양한 문화가 함께 공존하고 아이들은 다른 문화를 기반으로 구성된 이질적인 가치관, 정체성, 생활 방식을 체화하며 성장합니다. 다문화 가정 형성 과정은 국제 결혼을 통해 이루어지고 가정이 구성되는 과정에서 서로 알아가는 과정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정을 이루고 가정 내의 문화적 경제적 갈등, 정체감 혼란, 문화적인 이질감, 빈곤 등의 문제를 겪게 됐습니다. 다문화 가정에 성장하는 아동은 빈곤, 가정 갈등, 이혼, 문화적인 이질감, 사회적인 편견과 배척, 학습기의 제한 등으로 인해 영아기의 성장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다문화 가정의 영유아가 모두 취약한 환경에서 성장하진 않으나 취약한 상황에 있는 경우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의 어려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다문화 가정의 영유아는 교육에 대한 접근이 어렵습니다.
외국인 부모는 소통의 문제로 다양한 교육 정보를 습득하고 자녀에게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문화 가정의 부모가 지닌 언어적인 한계는 유아교육 기간에 일찍 노출되어 교육에 대한 계획과 다양한 정보와 교육의 기회를 주지만 연령이 높아지면서 점차 한계가 명확해집니다. 둘째, 부모가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어서 언어 습득이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지지 못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족 간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다문화 가정 내에서 의사소통의 어려움 때문에 자녀와의 소통 어려움, 교육 지원 부족, 언어 발달 지체를 경험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부모가 자녀 양육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모 양육의 어려움은 문화적인 차이로 인한 가정 내의 갈등과 협소한 사회적인 관계로 정보 부족과 고립감 등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사회적인 관계 형성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의 아동들은 외모상의 차이로 인해 대인관계에서 이질감을 느끼고 소극적인 태도를 지닙니다. 또한 아동은 말투, 미숙한 언어와 학습 부진, 빈곤한 언어 환경은 교육 환경과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데 어려움을 가집니다. 마지막으로 다문화 가정의 영유아들은 이중 문화를 수용해야 하는 것에서 오는 정서적인 혼란으로 불안, 낮은 자존감, 우울 등과 같은 심리적인 문제 행동을 겪습니다. 이러한 다문화 가정의 상담 개입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은 가족 구성원의 특성상 이질적인 요소가 있음을 발견합니다. 또한 외국인 부모의 경우 문화적인 차이가 있고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극복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중요합니다. 특히 발달 과정에 있는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다문화 가정의 특징을 알고 지원해주는 방안이 적합합니다. 다문화 가정 영유아의 주요소 문제는 다른 영유아와 큰 차이가 없으나 다문화 가정이란 성장 환경으로 인해 추가되는 문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문화 가정 영유아의 주요소 문제는 문화적인 차이로 인해 기간 적응의 어려움, 발달 문제, 언어 발달 지연, 언어 발달과 학습 부진, 표현 언어의 어려움으로 정서 표현 문제, 낮은 자존감, 우울, 사회성 발달 문제, 대인관계 어려움, 부부관계 문제로 인한 불안과 정서 혼란, 외연화된 행동 문제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위해 첫 번째 발달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다문화 가정의 영유아는 전반적인 발달 검사와 언어 검사를 실시하여 지연된 영역의 발달을 촉진하는 교육적 개입이 필요합니다. 언어평가를 통한 언어치료가 필요하고 인지평가를 통해 인지치료를 하여 학습과 발달에 어려움을 주는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이 요구됩니다. 두 번째는 부모 양육 지원입니다. 다문화 가정의 경우 부부 간의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 자녀 양육에 대한 태도와 가치관의 차이로 인해 갈등을 겪습니다. 전문 상담자와 연계하여 가족 갈등이나 부모의 내적인 갈등, 부모-자녀 관계에서의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문화 가정의 부모 상담 개입의 영역은 넓은 편입니다. 부모 상담은 이중 문화에 대한 갈등, 부부관계나 가족 문화에 대한 이질감, 원가족과의 문제로 인한 개인적인 갈등이 주요 과제입니다. 따라서 상담자가 부모의 어려움을 폭넓은 시각에서 이해하면서 양육적인 지원과 더불어 가족치료, 개별 상담을 통해 부모 역할을 지원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개별 상담입니다. 다문화 가정의 영유아의 정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놀이치료, 치료놀이, 미술치료 등이 실시될 수 있습니다. 영유아들의 심리적인 안정과 신뢰감을 공고히 하면서 자아 존중감과 부모-자녀 관계를 재경험하게 하여 자아 탄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상담 지원이 필요합니다. 네, 두 번째는 조손가정입니다. 조손가정은 자녀의 이혼이나 가출, 약물 중독,
질병, 사망 등으로 인한 가정해체로 현재 부모가 부재한 상황에서 조부모가 손자녀 양육의 1차 책임자로서 손자녀와 동거하고 있는 가정을 의미합니다. 조손가정의 가구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고 2007년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조손가정을 보호 대상으로 정하고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시 빈곤 지역을 중심으로 연구한 조손가정의 특징을 보면 조손가정 중 편조부모가 가장 많으며 대체로 저학년 수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대체로 조손가정은 농어촌에 있으면서 유아가 비교적 높은 비율이어서 열악한 환경에 방치될 수 있습니다. 조손가정은 양육과 교육에 대한 지식과 기술 결여, 다른 가정자원의 부재, 가정교육 환경의 열악함과 교육의 부재로 인해 영유아의 성장 욕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조부모의 생애 주기를 고려했을 때 노년기로 건강 문제, 손자녀와의 세대 간 차이로 인해 양육을 하기에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조손가정은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조부모의 안정된 생활을 위해 교육적인 접근, 발달적인 접근, 복지적인 접근이 필수적입니다. 조손가정은 손자녀에 대한 책임감, 애정, 자녀를 대신하는 의무감으로 손자녀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손자녀는 돌봄과 양육의 주체가 부모에서 조부로 바뀐 형태입니다. 주 양육자의 변화는 손자녀의 성장 환경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고 영유아의 가정이 해체되는 가정에서 조부모가 주 양육자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안전한 삶의 울타리가 생긴 것은 의미가 있지만 조부모가 양육하면서 겪는 어려움은 동전의 양면처럼 존재합니다. 영유아의 성장 환경에 대한 탐색은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고 지원하는 데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조손가정이 손자녀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부모 역할의 문제입니다. 훈육과 양육의 책임이 조부모에게 있으면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조부모는 자녀 대신 주 양육자의 역할을 하면서 달라진 양육 환경으로 인해 변화된 양육과 교육 환경을 낯설어하고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실행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손자녀 발달 시기의 훈육과 생활교육을 통한 사회와 가정을 필요로 하지만 그러한 것들을 가르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부모는 양육 방법과 가치관의 변화, 생활을 주도하는 에너지 저하로 인해 손자녀에게 필요한 생활교육, 훈육의 한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심리적인 외상입니다. 조손가정의 영유아는 부모의 이혼, 가출, 사별 등 가정의 해체와 외상적 경험으로 심리적 정서적 취약함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외상은 현재 영유아의 생활에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외상은 아동에게 증상이나 생활의 어려움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잠재적인 위험 요인으로 인식되기 어렵고 또한 성장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증상이 나타나면서 만성적으로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부모와의 건강한 분리개별화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유아에게 가정관계나 애착은 보호 요인으로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자아 탄력성의 중요한 요인입니다. 영유아는 출생 이후에 부모와 심리적인 분리를 통해서 자아인식과 자기정체감을 형성합니다. 그러나 영유아는 양육자와 안정된 애착 형성, 건강한 분리 과정, 자기 정체성 확립의 과정에서 결핍된 경험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번째로는 교육과 문화적 체험의 기회가 부족합니다. 조손가정은 경제적인 어려움과 인적 자원, 체험에 대한 인식, 기회 부족으로 영유아의 경험을 확장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유아 또래와의 교류나 경험 부족은 또래 관계를 형성하는 데 사교의 내용을 빈약하게 하면서 놀이, 정서, 사회적인 행동을 발달시키는 데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과도한 책임감과 부모와 경향입니다.
영유아는 어린 시기에 조부모의 건강상의 문제나 삶의 어려움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자녀로서의 역할과 책임에 충실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부모가 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영유아가 발달 단계에 맞지 않는 조숙한 행동이나 조부모를 보호하는 태도를 발달시키며 왜곡된 자아상과 과도한 자기 이상, 책임감을 가지게 됩니다. 여섯 번째는 통제되지 않은 생활에 불안정한 요소가 있습니다. 노년기의 조부모가 죽음에 대한 준비와 사별의 문제, 분리에 대한 불안정성, 부모의 갑작스러운 만남과 이별로 인해 영유아는 현재 생활을 불안하게 생각합니다. 조부모가 부모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 노출, 부모에 대한 기다림, 애정에 대한 노출된 감정을 충분히 표현하지 못하거나 억압된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조손가정 영유아를 지원하는 방법은 교육적인 접근, 발달적인 접근, 복지적인 접근으로 다양한 관점에서 실행되어야 합니다. 조손가정의 영유아는 발달 문제, 애착 문제, 사회성 발달, 과잉보호, 방임 등의 어려움을 주로 호소합니다. 첫 번째 발달적 지원으로는 전반적인 발달 검사와 발달적인 지원과 교육이 필요하고 인적 자원, 지지 자원을 활용합니다. 발달 촉진 환경을 제공하고 관계 경험과 정서 교류, 사회성 발달을 위한 사회적인 인식과 행동에 대한 습득을 촉진합니다. 두 번째, 개별 상담은 애착을 재경험하고 안정된 정서적인 안정을 위해서 놀이치료, 치료놀이 이러한 것들을 통해 심리치료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교육적 접근입니다. 교육적 접근은 발달의 근간으로 구성되어야 됩니다. 유아기는 학령기에 들어서는 전 단계로 초등학교 입학에 관한 준비와 발달 체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초등학교 입학에 대한 준비는 학습을 위한 준비, 생활규칙과 사회적인 행동 습득을 의미하며 이러한 것들을 조부모가 상담을 통해서 교육에 필요한 활동, 아동기에 습득해야 할 규칙과 초등학교 체계와 적응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하여야 합니다. 네 번째는 복지적 차원의 접근입니다. 조부모의 경제적인 요인을 최소화하는 복지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네, 한부모뿐만 아니라 외상에 대한 얘기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다음 수업 시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